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로보티즈 9월 23일 기준 네이버 금융을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오늘 27,500원으로 전체적으로 떨어진데 오늘 올라가네. 자, 10년 차트이고 2018년에 상장을 해서 코로나 때 박살이 나고, 그리고 22년 초에 최고가 신고가를 찍으면서 지금 다시 달려가고 있는 중. 시총은 3,200억, 주식수는 1,100만 주, 외국인은 0.3%, 동일업종 PR은 18배가 나오는 회사. 뉴스를 보면 얘들 뉴스, 뭐 로봇 상반기 인플레, 부품 국산화, 한덕수 국무총리, 로보티즈 1분기 매출 증가, 뭐 이런 거, 5성급 호텔의 자율주행 로봇 일겜이라는 거, 이렇게 수건 갖다 주고 신문 갖다 주고 물 갖다 주고 막 이 정도. 수납 공간도 별로 없어가지고 엘리베이터 지가 탈 수 있고 뭐 몇 층에 내릴 수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똑똑하고 이런 이 정도 할 수 있는 로봇. 그게 이제 계속 발전되는 거지. 그런 것들. 실내외 배송, 실외 배송은 일개미, 실내 배송은 집개미, 이런 이름이 자기들. 그래서 로보티지의 메인 포트폴리오는 뭐 이렇게 되지. 이거 로봇 팔에 들어가는 액츄얼레이터 뭔지 알지? 보여줄까? 자, 액츄얼레이터가 뭐냐면은 그거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 어딨노? 이게 일개미, 집에서 하는 거. 일개미는 요렇게 이렇게 뭐 바깥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요거는 일개미 실외용. 요런 것들도 지금 하고 있는데, 요거 말고 얘들의 여기에 다이나믹 셀,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된 다이나믹 셀. 이게 왜 유명하냐면은 모터도 있고, 요 보면은 요 안에 요런 감속기도 있고 모터도 있고 통신 장치도 포함되어 있어서 통신도 하면서 단독으로 명령도 수행하고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지금 요게 사이클로드 드라이버 DYD라는 이게 신기술로 나오는 좀 협동 로봇. 요거 로봇팔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 같지? 요런 것들이 요런 식의 요 관절 그거 공장에 조립할 때 관절, 요런 로봇 다리 요런 데 들어가는, 일정한 힘으로 일정한 각도로 들리는 요게 모터이고, 모터 브라켓. 그리고 이거 뭐야, 감속기 달리고 DYD 달리면은 여기서 속도 조절까지 통신까지 다 받아서 독립적으로 이제 하는 그거를 이 로보티즈가 잘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 저거 매출이 한 90%, 나머지는 아까 전에 일개미 팔아서 매출이 한 10%. 그러니까 일개미, 집개미 팔아서는 10%밖에 안 되고, 저런 다이나믹 셀 같은 모터 한 20몇만 원, 막 300몇만 원, 막 이 칸은 모터를 팔아서 이때까지 했다. 회사가 오래됐어. 회사가 어딨노? 보자. 99년에 설립을 해서 18년에 상장을 했거든. 김병수 대표. 여기 같은 경우는 10년 전부터 유튜브를 들어가면은, 유튜브 들어가 볼까? 유튜브 로보티즈 10년 전부터 로보티즈 들어가면은 어딨노? 홈페이지. 나 이거 내 건 쭉 벌써 올라와 있네. 로보티즈 홈페이지. 이 홈페이지 보면 여기 동영상이거든. 로보티즈 홈페이지 1개월 전에 올라와 있지. 요런 거에 대한 설명 나오고, 쭉 내려가면은, 끝까지 내려가면 몇 년 전? 9년 전. 또 쭉 내려가면 12년 전 영상,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찌 보면 이 회사는 과거의 기록들을 지금까지 한다는 거죠. 요런 거 텔레비에서 본 적 있죠. 다이나믹 셀 유저. 요런 것들이 다이나믹 셀 기어 막 이렇게 보강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기술력이 10년 이상이 꼭 쌓여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하고, 저것이 업데이트 되기도 하는 그런 거를 만들어내가는 CEO가 김병수라는 사람. 주식은 1,100만 주. 그래서 액츄얼레이터가 89%, 자율주행 로봇이 10%, 연구비는 24% 적혀있는데, 이건 24%는 매출이 한 120억, 분기 한 200 몇 억밖에 안 되니까 40억이라 24%라 가지고 크게 볼 수도 있지만, 얘들의 매출 대비 크게 볼 수 있지만, 지금 매출이 19년, 20년, 21년 뭐고 20년 팬데믹, 21년 팬데믹 이 상태이기 때문에
매출 대비는 높을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한 그 100분율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한 30억에서 한 50억 정도 연구비를 쏟아붓고 있다. 평균 건속연수는 5년이고 그 연봉은 한 5,800만 원. 남자보다는 여자가 평균 건속연수가 더 높더라고 여기에. 20년 역사를 가진 회사인데 평균 건속연수 5년이면 나름 괜찮지. 자, 그리고 수출이 한 6대 4 비율로 수출 많이 한다. 유상증자도 한번 했었고 무상증자도 했었고, 그리고 얘들이 주식을 불리는 가운데서 하는 행태는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했다. 전환사채. 그래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는 부채로 잡히지만 그게 전환되면서 주식으로 바뀌면서 자본으로 되어서 부채율이 얘들이 30%밖에 안 된다. 왜? 전환사채가 전환되면서 자본으로 쌓이니까. 전환사채 연간을 보면은 17년부터 봐봐, 부채 비율이 20%, 11%, 5%확 떨어지지. 이때는 상장해가 18년도에 상장해서 그게 그 자본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늘어나서 지금은 30%거든. 자본이 부채율이 분기 부채율 30%, 부채 비율 30%인데 여기 또 뭐 한 110억 전환사채 전환돼야 될 전환가들이 있거든. 그게 전환되면 또 이게 또 확 줄어들어. 왜? 그게 자본을 들어오니까. 지금 1100만 주인데 더 불어날게. 조금씩 더 불어날게.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전환되고 막 이렇게 하겠지만 LG전자가 8%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회사가 진짜 돈을 잘 벌고 있으면 저는 전환사채를 왜 발행했겠노, 맞지? 돈 잘 벌고 있는데 뭘로 전환사채 발행하노? 지가 은행에서 돈 빌리가 이자 주면서 그거 그냥 무보증 사채 그 회사채 발행하지. 야, 우리 이자 줄 테니까 우리 거 사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돈을 그렇게 못 버니까 이렇게 조건도 주고 이자도 줄게, 우선주만큼 배당도 줄게, 우선주를 변환할 수 있는 그 권리도 줄게, 그리고 보통주로도 바꿔줄게, 신주 인수권부 사채 살 수 있는 권한도 줄게. 이런 식의 인센티브를 막 거는 거지. 왜? 그렇게 해서라도까지 이제 자본을 땡겨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 뭐보다 돈을 쓱 잘 벌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지.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는 거는. 그럼 전환사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할 수 있지? 전환사채 앞서 시간에도 말했지만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전에는 발행할 때는 전환사채를 주주들한테 우선적으로 배당해가지고, 주주들이면 여기에 1100만 주를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한테 우선적으로 1100만 주를 지금 고객님이 가지고 있지만, 주주님들이 가지고 있지만 한 주씩 더 사주시겠습니까? 혹은 네가 가진 거에 2배 정도를 더 사주겠습니까? 그리고 사주고 그렇게 하는 경우와 3자 배정, 누굴 딱 지정해가 네 우리 거 한 30% DC되는 가격에 살래. 왜? 시장가에 살라 그러면 그 사람 시장에서 바로 뭐고 HTS 열어서 바로 사면 되는데 말라고 그래서 하나 맞지? 그러면 대단히 막 몇백억 몇십억을 살 때는 블록딜이라고 해가지고 싸게 넘기거든. 10% 20% 30% 싸게 넘겨야지 살까 아이가. 그래야 나중에 시세 차익도 남길 거고. 그렇게 하면은 뭐가 짜증나노? 우리 입장에서 짜증난다. 주주 입장에서는 짜증난다. 왜? 우리한테 물어봤으면 우리가 사줬을 텐데 왜 저 넘기노? 가만 뭐 기업 입장에서 그런 말 있겠지. 급전이 필요했다, 뭐에 필요했다, 뭐 이렇게 하겠지. 그거는 막 웃긴 거고. 하여튼간에 제일 좋은 거는, 만약에 유상증자를 할 때는 제일 좋은 거는 주주 배정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는 일반 공모가 좋고, 그 다음에는 3자 배정이지, 맞지? 3자는 특정 누군지 모르는 그 사람 배불리기 위해서 한다라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유상증자를 했고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이미지는 별로 안 좋지만 그것도 3자 배정을 했다. 그거 한번 짚을 필요 있고, 그게 제일 최근에 했던 게 22년 4월 달에 22년 여기 보면 4월에 그 블록딜이 한번 발생했어. 4월 10월 외국인 지분이 0%에서 5%로 확, 여기에 이제 공시도 떴거든. 그거 넘겼다고. 4월 19일 날 다 넘겼다. 근데 얘들이 외국인이 다 팔고 나갔어. 다 팔고 나갔지. 그러니까 지들은 싸게 샀겠지. 싸게 넘겼겠지. 맞지? 싸게 넘겼잖아. 아까 말했다시피 20%씩 싸게 넘기잖아. 4% 떨어져도 얘들은 팔고 나가는 기라. 5%짜리가 바로 지분이 1% 되고 지금은 외국인 지분이 0.3%에 다 팔았다는 거지. 이 정도 보면 맞지? 이렇다. 기관 지금 외국인 팔고 있고 기관은 사고 있네. 최근에 이렇게 있는 상태에 한번 볼까? 최근 거 매납. 지금 지분이 올랐는 건 그거 18%씩 올랐는 건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해서 올랐는 거고, 지금은 기관이 지금 많이 사고 있다. 외국인이 샀을 때는 좀 오르고 시총이 낮으니까 와 9%씩 오를 때도 있었네. 떨어질 때도 그렇지만 하여튼 시총
3천억 높은 것 뭐 천억이면 좋겠지만 3천억이면 맞지? 그리 높은 건 아니고 그렇지만 매출 대비는 거품 맞다. 자 그래서 뉴스는 그래 봤고 차트는 뭐 볼 거고 차트 그러니까 아까 전에 4월 19일 이때 그거 외국인한테 넘기고 외국인이 내 디리다 팔다 보니까 이만큼씩 떨어져버려. 이만큼씩. 이게 다 팔리고 나니까 이제 주가가 또 이제 왔다 갔다 그런가? 나 이거 모르겠고 일단 자 다시 종목 분석 들어가서 그렇게 됐고 김병수 외에 33% 그리고 하인용 4% 29% 4% 원래 34%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5%를 아까 전에 그거 외국인한테 넘긴다고 블록딜로 넘겨가지고 그런 거고 왜 LG전자가 8% 가지고 있고 자 이렇게 되어 있다. 재무에서 잠깐 또 볼만한 게 20년 21년은 팬데믹이라고는 그 특수한 상황 때문에 뭐 서비스 뭐 로봇을 뭐 그때 누가 쓰나 맞지 산업이 돌아가니 많이 익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22년엔 그러면은 그 실적이 60억이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뭐다? 영업이익이 잘 나오려 그러면 매출이 높든지 혹은 판관비를 줄이든지 혹은 원가를 줄여야 되는데 얘들의 원가는 한 46% 정도밖에 안 들어가. 원가는 46%단 독자적인 기술이고 부품이 그렇게 비싸지 않고 막 이러니까 원가는 한 46%. 거기서 판관비가 한 60% 정도 들어가는 60, 70%. 판관비는 고정비잖아. 고정적으로 인건비, 관리비, 창고비 꼬박꼬박 들어가야 되는 비용. 그럼 얘들이 매출 그거 뭐 영업이익을 올리려고 그러면 많이 팔 수밖에 없어. 얘들은 원가는 이제 낮추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요거 매출액을 높일 수밖에 없다. 지금은 60억 분기마다 60억 나오는데 여기에 한 80억, 80억, 70억 정도 되면 또이 되는 거고, 그럼 번져치기 하는 거고, 80억 가까이 나오면 분기마다 80억 나오면 그때부터는 흑자로 봐야 되는 거지, 흑자로. 그다음부터는 돈이 쌓이는 상황이고, 부채는 100억에서 250억으로, 자본은 670억에서 830억, 전환사채가 전환됐으니까, 자본금 56억에서 61억, 이자 발생 부채는 81억에서 139억인데 139억의 이자라 해봐야 얘들은 부채율이 30%도 안 되기 때문에 의미 없다.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분기마다 매출이 한 70억은 또이고 한 80억 가까이 나와야 흑자로 된다. 80억 안전하게 80억. 부채 비율 30% 괜찮다. 자본 유볼 1000% 괜찮고 퍼는 마이너스니까 의미 없고 BPS 의미 없고 자, 수익 배당은 줄 생각을 못 한다. 왜? 적자인데 무슨 배당을 줘. 맞지? 그리고 얘들이 지금 많이 하는 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돈을 땡겨왔잖아. 뭐, 200몇 억 땡겨왔는데 그 돈, 그리고 그 주식을 상장하면서 공모자금 받은 돈, 그런 돈들을 예금이나 이런 데를 돌리면서 돈놀이를 요즘 많이 하더라. 돈놀이 뭔 말이냐면, 얘들이, 이게 왜 일로 나오지? 여기 보면은, 돈을 굴리는데 현금 흐름표를 보면 여기 보면 투자 활동 현금 흐름에 이거 봐 단기 금융자산 200억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은행권 상품이란 말이야. 금융자산은 은행권 상품이란 말이야. 요거 200억치 감소했다 팔았다. 1200억치 팔았다. 330억치 샀다. 1300억치 팔았다. 샀다. 이 뭐고? 그러니까 얘들은 최소 1600, 700억은 2000억 미만의 것들을 사고 팔고 한다라는 거지. 뭔 회사인데? 로봇 회사잖아. 로봇 회사인데 이거 왜 사고 팔고 하는데? 짜증나는 거지. 맞지? 그런 것들이 흠이라면 흠이고 뭐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지. 특히 모터닉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자동차 부품 팔아서는 영업이익이 얼마 안 나와. 근데 부채율이 낮고 걔들이 부채율이 10%대인가 20%대인데 그 은행에서 이자를 안 내고 은행에서 이자 비용과 이자 수익과 그리고 돈을 굴려가지고 동개발도 그렇지만 그 돈으로 한 40, 뭐렇게 해야 되지? 순이익이 한 30억이면 그게 한 40몇 억대, 40억 정도 돼. 그러니까 반 정도를 한 40% 정도를 배당으로 주는 거야. 그런 회사들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돈놀이를 해서 수익이 난 거는 배당으로 돌려버리고 나머지는 그냥 이익으로 쌓아두고 걔네들은 할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는 뭐 그것도 이해가 안 되지. 자동차 부품 회사면 다른 회사를 좀 더 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돈놀이를 한다라는 게 웃긴 거지만 제일 쉬운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얘들도 그러고 있더라. 얘들도 내가 봤을 땐 얘들도 그러고 있다. 그래서 일단 뭐 크게 까먹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요번에 까먹었어.
금융자산 평가 손실로 돈 굴리다가 평가 손실이 있는 게 마이너스 8억. 이거 볼까? 요번에 마이너스 8억 됐는데 재무 상태 원가 금융 원가 말고 기타 영업외 손이 여기 마이너스 8억 됐는데 분기별로 기타 영업 법인세 계속 사업이 단기 순위 요 있네 이게 법인세 차감전 요거 어떻게 봐야 되지? 참 여기 8억 아니다 요거 아니다 여기에 있겠다. 여기에 나간 돈이 요걸로 보기 힘드네. 다시 이걸로 가보자. 여기 가보면 8억 정도가 기타 수익 기타 손익 이거 봐봐 한 방에 쳤네. 수익은 이자로서 2억 들어오고 외환으로서 4억 7천 들어와서 여러 가지 해서 8억 7천을 수익으로 얻었는데 비용은 뭐다? 금융자산 평가 손실이 8억 대뿐 기라. 이자 비용 적게 나갔고 외화 환산 손실 적게 나갔고 근데 금융자산 평가 손실 금융자산 얘들 1,300억 한 1,700억 가까이 굴렸잖아. 굴리다 보니까 8억 손해봤다는 거지. 주식 투자 이거 손해봤다는 거지. 똑같은 거지. 이거 안 나가도 되는 돈인데 돈을 굴려가서 까먹은 돈이잖아. 맞지?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봐라.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다른 거지.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벌 수도 있지만 까먹을 수도 있다. 하지만 까먹는 것보다 버는 게 좋을 수 있을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이맘때는 1억 7천 까먹었네. 맞지? 아니다. 17만 원 까먹었네. 작년에는 5억 까먹었고 5억 벌고 또 했는데 이번에는 8억 7천 벌고 12억 까먹었다는 거지. 요게 8억 4천만 그거 까먹은 거 아니면은 본전 차렸었는데 요 분기를 보니까 1분기에 7억을 까먹었고 2분기에는 한 1억 4천 정도 까먹었네. 맞지? 하여튼간에 이거를 얘기하는 게 얘들은 돈놀이도 하고 있다. 자 다시 들어가서 곡하고 있고 그거 말고는 뭐 부채 비율 낮고 뭐 현금 물음표 매출 채권을 발행하면은 못 받을 확률이 한 9%, 6%에서 9% 정도 되고 100개 팔면 한 9개, 6개는 못 받을 확률이 있고 6개월 안에 회수되는 게 한 95% 정도 되고 하니까 뭐 그 정도면 그 전에 CS 윈드, 상강 MMT, 뭐 현대차 이런 것 회사들은 못 받을 확률이 0.03% 막 그러니까 이런 대기업 메이저 회사들과 거래하는 업체들은 그런 식으로 매출채권 돈 일해주고 돈 못 받는 확률이 거의 없는데 이런 식의 이제 메이저 회사들이 아닌 조만조만한 회사들, 조만조만한 거래처들 그리고 막 이런 좀 이렇게 경쟁력이 없는 물건을 거래할 때는 띠먹을 확률도 있다. 근데 10% 미만이면 생각해봐. 100개 팔아가 10개 못 받을 수 있다. 그럼 90개는 확실히 받는다. 확실히만 받으면 10개 정도는 감수할 수 있으면 괜찮잖아. 맞지? 그래서 얘들은 못 받을 확률이 한 9% 정도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6개월 안에는 95% 받는다. 그럼 그 정도는 뭐 양호하다고 나는 판단했고 투자지표 수익성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였으니까 의미 없고 이거는 지금은 의미 없고 아까 말했다시피 영업이익이 잘 올라 그러면 매출이 분기마다 80억 넘어야 된다. 지금보다 한 20% 상승해야 된다. 자, 성장성 매출액은 20년 21년 22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얘들의 성장성은 3년이 뭐 정체됐기 때문에 그러고 20년에 상장했기 때문에 아직 보여준 게 없다. 지금 주가가 오르고 말고 하는 거는 그거 미래 꿈을 먹고 주가가 올랐다고 판단할 수 없겠지. 실적으로는 보여준 게 없다. 안정성 부채 비율은 낮으니까 안정성 뭐 상관없고 활동성 100일 이거 그러고 얘들의 재고 자산 회전율이 회전 횟수가 0.4회 재고 자산 그게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거 꼭 나누기 365일 나누기 그 회전 횟수거든. 근데 0.4 같으면은 700일에 한 번씩 재고가 소진된다고 나온 계산상으로는 재고가 전체 자산의 한 10% 정도를 재고를 잡고 있는데 얘들 같은 재고 같은 경우는 뭐 음식료 회사, 뭐 옷류 회사 혹은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제약 회사 이런 데는 유통기한이 있는데 이런 공산품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좀 길잖아. 그렇다고 부피가 또 큰 것도 아니고 부피가 그래 큰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넓은 용지 임대료나 이런 것들 보관 뭐 냉동을 막 돌려야 된다. 급속 냉동을 시켜서 보관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닌 곳에는 보관비가 싸게 들어가죠. 맞지?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에 또 좀 장점도 있고.
자, 얘들의 장점은 매출 총이익률이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원가가 46%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거지. 판관비는 고정비라서 지금 매출에 한 분기마다 한 80억 정도는 돼야 돌아온다. 자, 업종 분석 필요 없고. 그래서 지분 현황을 넘어가면은 아까 전에 봤던 거 매수, 매도, 매수가, 주가 요게 4월 22년 4월이 언제고 이거? 아, 요때 이때네. 여기가 5월이니까 3월에서 4월 이때 18,150원에 넘겼네. 팔았네. 그러니까 얘들이 그 블락딜러 외국인이 그거 사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막 팔아제끼 있는 게 맞지? 근데 사자마자 외국인이 팔 수 있나? 뭔가 계약했겠지 맞지? 손해보진 않을 거니까. 자, 그래서 이때 주가가 확 빠져나갔고 이때 막 또 한 번 또 확 빠져나갔다. 아, 이때도 18,000원. 이건 뭐지? 요 2만원인데 21,000원 맞지? 주가는 21,000원인데 주가는 21,000원인데 25,000원 26,000원 하여튼간에 그래 됐다. 최대 주주는 김병수, 하인용 요래 돼 있고 시간의 매매 요거는 4월 15일 아까 전에 외국인이 사가는 거. 자, 그리고 10% 이상 주주가 장욱, 임원 퇴임, 주식 매수 선택, 스톡 옵션. 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5% 이상 주주는 LG전자 신규 상장 18년에 상장할 때 딱 샀네. 들어왔네 맞지? 그리고 기타 주주 뭐 이렇게 로보티즈 우리 회사 우리 사주 딱 있고 요거가 이제 로봇 부품으로서는 매력 있고. 자, 이제 결론을 내리러 가보자. 요 로봇 부품으로 매력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을 위한 거리 변환 지도 기반의 반응형 내비게이션 이런 특허권도 PCT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PCT 특허권도 있고 3차원 지도 정보를 활용한 분할 방법 시스템 이런 것도 실외 이동 로봇의 보도 주행을 위한 2차원 위상 지도. 이제 밖에서 배달하는 거, 안에서 실내에서 하는 것들 지금 얘들이 요거 지금 포트폴리오가 한 전체 매출의 10% 정도 차지하는데 요거를 증대시키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규제가 많아서 힘들 수 있는데 또 규제가 약할 수 있는 나라, 처음 이제 할 수 있는 나라한테 뻗어나갈 수도 있잖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허나 기술이 많으면 유리하겠지.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마무리 지으면은 매출은 우상향 한다고 보기는 애매하고, 자, 영업이익률도 애매하고, 지금은 20년, 21년, 20년에 상장해서 22년까지 보여준 게 없어. 제자리라 보면 돼. 그냥 부채율이 낮았다. 부채율이 낮아지는 건 전환 자체가 뭐고 전환 대세니까 부채율이 낮아진 거고 일을 잘해서 부채율이 낮아진 게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돈을 갚아서 부채율이 낮아진 건 맞는데 내가 내 돈을 벌여서 부채가 나빠진 건 아니다. 부채율이 낮아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가 자네가 부채율이 낮은 게 아니다. 돈을 땡겨와서 부채율이 높은 거다. 그럼 주주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거지. 왜? 돈을 땡겨왔기 때문에 주식을 땡겨왔다는 거잖아. 자본이 늘어났다는 거. 주식회사의 자본이 늘어났다는 거는 주식 개수가 늘어났다는 거니까 같은 주주 입장에서는 100개 있는 것보다는 10개 있는 게 나고 10개 있는 것보다는 5개 있는 게 나았는데 100개에서 200개가 되고 300개가 자꾸 불어나니까 짜증나는 거지. 자, 그런 상태. 그러니까 재무로서는 내세울 만한 게 없고 특이한 거는 그 뭐고 투자 현금 흐름에서 1,600억 정도를 도노리 하고 있더라. 금융상품을 사고 팔고 그런 거 하고 있다. 회사 시총 3천억도 안 되는 회사가 극하고 있다. 돈 버는 매출도 100억밖에 안 되는 회사가 200대에 있는 회사가 곡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요번에 한 8억 까먹었다. 요런 게 딱 있다. 그래서 요거 이제 1부터 10까지 점수를 매기는 거 짜잔 하면 나올 거야. 짜잔. 봤지? 자, 1부터 10까지 점수가 높으면 좋은 점수, 낮으면은 안 좋은 점수. 5점은 모르겠다는 수치인데 나만의 기준이니까. 자, 이거 보자. 가지고 싶은가의 항목, 그리고 돈 잘 벌 것 같은가, 지금인가, 싸냐, 경영자는 걱정 안 하겠냐, 그리고 ROE 3%당 1점, 영업이익률 4%당 1점. 그래서 총점 n분의 8 했고, 위험한가, PG, PSR, GPA, 자식에게 무엇을 돈을 버나 이런 항목을 했는데 가지고 싶은가에 이거는 로봇 산업은
산업 전반 서비스 사람을 대체해서 단순 작업 방역도 있던데 방역을 왜 로봇가 그런 기계가 하기 쉽고 사람이 하기에는 조금 비효율적인 것들을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진공 청소기 요즘 무선 청소기 뭐고 자동 청소기 잘하잖아 청소 오만 대 다 댕기면서 그런 세상이거든. 그리고 로봇 사업은 융복합 산업이라 가지고 로봇이 뭐 라이다 센서, 뭐 초음파 센서, 아니면 이렇게 뭐 카메라 센서로 정보를 인식하고 뭐 일례로 아마존 카트에는 그런 센서가 달려서 카트에 뭘 담으면은 그게 사과인지 배인지 뭐 포도인지 혹은 뭐 상표 뭐 바코드 어떤 건지 인식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담기만 하면 어떤 건지 딱딱딱딱 알면은 그 가격이 나오고 중량이 나오고 배달비 이런 게 딱딱딱 나올 거 아니야. 그런 식의 정보를 흡수하는 영역이 있고 그것을 흡수했으면 그거를 생각하는 영역. 그게 AI 그리고 정보 흡수, 모니터링 그리고 다음에 하는 게 액츄레이터라는 구동 부품. 로보티즈가 하는 거는 구동, 액츄레이터. 모터에 감속기가 달려 있고 거기에 통신까지 붙어 있어서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관절은 팔꿈치, 어깨, 목, 무릎, 고관절, 발목 발가락, 손가락 요 정도밖에 없는데 로봇도 사람처럼 움직이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뭐 중간중간마다 관절이 들어야 되는 관절을 움직이는 게 뭐다? 액츄레이터란 말이지. 이게 회전으로서 탱크처럼 계속 돌기만 할 수도 있고 이거를 90도로 꺾을 수도 있고 180도로 꺾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일정한 힘을 이상을 항상 받을 수 있고 노크도 할 수 있고 비빌 돌 수도 있고 로봇 팔 그것도 로봇캅처럼 생각하면 되지 맞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미래 사업에서는 필수야 이게 맞지? 우리 어릴 때 뭐고 과학상자 이런 거 가지고 놀았는데 지금은 로봇 이런 거 가지고 노네. 270만짜리 30cm짜리 로봇 하나 그거 막 조립해 가지고 노네. 야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19년부터 21년까지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하고 지금 집게미라고 해가지고 실내에서 사용되는 노크까지 하고 집게미 있다 이거 뭘까? 집게미 이거 막 실내에서 사용되는 집게미도 있다니까. 이거는 실외에서 사용되는 거고 실외에서 사용되는 거고 집게미는 그 실내에서 노크까지 하고 어딨노 집게미 이거 말고 내가 그거 보여줄게. 집게미 이거 보면 집게미 요거 보면은 저런 거 움직이노. 집게임인데 그 어떤 직원이 해놨는 게 있었는데 그걸 내가 링크를 안 걸어놨네. 그 똑똑하고 다 한다니까. 똑똑해서 엘리베이터 올라가서 타고 내리고 사람까지 하는 거 그런 것까지 다 하는 세상이 되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실외에서 배송은 여러 가지 도로교통법, 뭐 공원에서 움직이는 것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규제가 이제 완화돼야 되는 거고, 호텔이나 이런 방지턱이 적고, 뭐 갖다 주는 게 좀 적은 사무실에서는 짧은 거리라서는 충분히 매출이 발생될 수 있겠지. 자,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회사의 이제 CEO의 역량이겠지. 12년 아까 전에 홈페이지 봤잖아. 12년 전 자료도 동영상도 올라 있고 계속 그걸 홍보하려고 나름 그래 하는 거는 그런 회사 없었다니까 이때까지. 대기업도 그런 거 잘 없다. 자, 대기업을 내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때까지 했던 회사 중에 10년 전 자료까지 있는 데는 잘 없다. 거의 없다. 그리고 매출이 이 회사는 19년 20년에 상장을 했지만 상장을 한다는 거는 돈을 땡기겠다는 소리다. 돈을 땡기겠다. 우리 이런 거 있으니까 돈 땡겨서 너들도 같이 부자 되고 같이 좀 투자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매출이 박살, 21년 박살 났는 거는 뭐 이해는 가나 코로나 때 매출이 급상승 지금도 매출이 잘 나오는 그렇게 항상 잘 나가는 회사들이 있거든. SPC는 항상 잘 나갔을 거야. SPC도 감속기 만드는 회사니까 뭐 그런 거에 비하면 로보티즈는 그 사업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 자, 그런 것들도 있다. 하지만 미래 가치는 충분하다고 해서 가지고 싶은 거에 9점 줬고 돈 잘 벌 것 같은 거에도 9점을 줬는데 지금보다 낫게 지금 60억 분기마다 60억 정도 나가 한 영업이익이 한 10억 정도 단기 순이익도 한 10억 정도 마이너스 적다 나는데 여기 한 80억으로만 늘어나도 분기 순이익이 4팔에 28 1년 매출이 300억 정도만 나와도 흑자로 바로 돌아서 버리거든. 흑자로 판관비는 고정비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은 아직 그 흑자로만 들었으면 사람들이 지금 적자인 회사 재물을 보고 투자를 안 하겠지만 그때만 돌아서더라도 흑자로 돌아선다는 건 그때부터 남는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주가가 펑 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겠지. 그래서 돈 잘 벌 것 같은 거에 9점을 줬고, 왜? 미래 가치는 충분하니까. 지금인가에서도 지금 시총 3천억짜리니까 지금이 회사 가치가 낮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이게 로봇 관절, 액츄에이터 이런 거는 세계적으로 그거 호불호가 강한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팔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8점을 줬고, 사냐에 대해서는 요거는 5점 줬지. 모르겠다. 지금 버는 거에 비해서는 무조건 거품인데 미래에도 이렇게 벌까 80원만 넘어가면 바로 흑자가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멀티플은 비싼 편이지. 하지만 뭐 그 가격이 뭐 1년 뒤에도 2년 뒤에도 지금이 비싸다고 말하기는 애매해서 지금 한 5점. 거품은 맞다. 하지만 싸진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비싸다고 할 수도 없고 싸다고 할 수도 없다. 네가 생각해라 이 말이지. 경쟁자에 8점 준 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유튜브도 올해 그 정보를 올리고 SNS 활용하고 마일리지 적용하고 직원 평균 근속 연수 5년 되고 연봉도 한 5,800만 원 되고 뭐 삼자 배정 뭐 이렇게 전환사채 발행하는 그런 거는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나름 기술력을 이때까지 쌓으면서 회사를 굴려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한 8점 정도 줬다. 걱정 안 하겠냐에 대해서는 9점 줬는데 걱정할 게 없고, 부채율도 전환사채 발행해가지고 부채가 떨어졌지만 그래도 부채율 30%에 LG전자도 한 8%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 삼성은 삼성 나름대로 이제 협력업체와 만들어서 로봇을 만들어낸다라면 LG도 가만히 있겠나? 가만히 안 있겠지. 그럼 또 이래 해가지고 또 만들어내겠지. 그러면 걔네들은 LG는 또 삼성 거 안 쓰겠지. 그러면 로보티지 이런 게 또 한다. 가전은 또 LG 아이가 가전은. 자, ROE는 마이너스라서 0점, 영업이익률도 마이너스 0점, 총점 48점에 6점 났고, 총점과 상관없이 위험한가를 꼽아봐도 위험한가에 얘들이 뭐 기술력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세계 인류 상품, 우리나라가 내세울 만한 19년, 20년, 21년 세계 인류 상품에 선정될 만큼 기술과 뭐 특허권 이런 것들이 빠방하게 갖춰져 있다. 전체 직원 137명 중에 뭐고 박사 4명, 석사 23명에 60여 명의 연구 인력, 그러니까 반 정도가 반에 한 40% 조금 넘는 인원이 연구진이라는 거지. 그러면 또 그것도 괜찮잖아, 맞지? 자, 그리고 연구비를 지금 매출이 낮아서 그렇지만 한 20-30%를 연구비로 R&D로 쏟아붓고 있고, 자, 적자 나는데도 쏟아붓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또 무엇으로 돈을 버나? 액츄에이터가 말했던 무릎 관절이라는 로봇을 구동하는 구동계. 근데 액츄에이터가 이 회사의 액츄에이터가 다른 게, 얘들은 감속기, 모터, 통신까지 다 연결돼서 각각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조금 다른 그런 것들. 자율주행 로봇으로 한 13억, 한 11%. 공장 가동률은 지금 95% 돌아가고 있고, 전년엔 75%, 전전도에는 57%, 수출이 66%, 내수가 34%. 이렇게 돼 있는 회사. 여기 또 있네. 국내 매출 전반기보다 상승, 해외 매출 전체적으로 상승했는데 북미 매출은 그 자리, 일본 매출 상승, 중국 매출 떨어졌고, 유럽 매출 상승, 기타 매출 상승. 그래서 전반기보다 전체적으로 하여서 전반기는 21년도 코로나 때니까 뭐 맞지? 중국이 좀 빠졌다는 게 의외고 나머지는 올라갔다. 요 로보티즈 괜찮다, 맞지? 와, 이런 거는 그냥 이거는 그냥 이걸 그냥 계속 사모하면 되지 뭘 계산하나, 맞지?